안녕하세요, 통중 3학년 친구들. 통중 3학년 영어를 맡게 된 신지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중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냥 PPT만 보여줘도 되는데 너희가 선생님의 얼굴도 모르고 또 목소리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어 영상을 한번 남겨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 3학년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너희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지, 너희가 등교 계약하기 전에 어느 부분을 공부하면 수업 시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가벼운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PPT로 넘어가 볼게요. 3학년 OT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금 20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쳐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방금 날렸거든요. 아시겠죠? 자, 3학년 영어 OT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3학년 수업을 누가 하시는지,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또 어느 분들이 들어오실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일주일에 총 4번 수업이 들었죠? 일주일에 총 4번 수업이 들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의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자, 우리 4번의 영어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2번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김예지 선생님께서 우리 교과서 듣기, 말하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김예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1번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아이코 원어민 선생님 계시죠? 네, 아이코 선생님이 이번 1학기에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2번, 김예지 선생님 1번, 그리고 아이코랑 선생님이랑 같이 1번. 이렇게 총 4번의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1학기 평가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원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2개 보는 게 맞아요. 그쵸? 영어 같은 과목은 특히 범위가 많으니까. 근데 너희가 지금 언제 등교 계약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4월 말에 하면 괜찮겠는데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 시험 범위를 다 공부했다, 시험 보자, 이렇게 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온라인 수업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3학년 1학기는 기말고사만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기말 중에 하나의 시험만 볼 경우에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올 서술형으로 기말고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또 서술형이 좋은 게 문제를 이렇게 꽈서 낼 수가 없어요. 그 선택형처럼. 그래서 정말 너희가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60%인데 총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닝 영역인데요. 원래는 전국 그 영어 듣기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게 뭐 사실 과정형도 아니고 학교에 선생님이 내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영어 듣기 평가는 보긴 보지만 수행평가 점수에는 안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신 선생님이랑 이제 온라인 계약 말고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일 우리가 팝송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팝송들 중에서 너희가 가장 인기 많았던 팝송을 하나 골라서 그 해석도 하고 노래도 여러 번 불러보면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사지에 빈칸이 채워져 있는 종이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팝송을 듣고 가사지를 채우는 그런 수행평가를 하게 될 텐데 당연히 보기는 주어집니다. 보기는 주어지고 이 수행평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선생님은 팝송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팝송은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런 반면에 그 팝송 안에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문법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도 노래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를 좀 더 친근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너희는 문법 배우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팝송 가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요소들이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팝송을 선생님이랑 거의 매일 한 5분씩 수업 시작 5분 정도씩 할 거예요. 여러 차시로 나눠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 큰 소리로 팝송을 부를 준비를 하고 등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통중 노래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라이팅인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 레슨 1의 라이팅 부분을 이제 수행평가로 볼 예정인데 너희의 인생 목표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글을 쓰는 수행평가를 할 텐데 이거는 1과 수업할 때 다시 언급을 할 예정이고 또 너희가 등교 계약했을 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혹은 독해 분석 및 해석인데 이게 5월을 적은 이유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너희가 수업 시간에 한 그 학습지나 이제 과제 완성물을 뜻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을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월 말에 계약을 하면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학습지가 쌓일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5월 말에 계약을 한다 하면은 그 몇 장 안 되는 학습지로 수행평가를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등교를 언제 할지 결정이 나면 포트폴리오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수행평가로 할 건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대안으로 지금 있는 게 독해, 분석 및 해석이라는 수행평가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히 그 독해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문장을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문장 분석하는 게 처음엔 어려운데 한번 손에 익히다 보면은 눈에 익히다 보면은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PPT 슬라이드에서 문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학기 동안 이 수행평가를 보기 직전까지 문장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문장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수업 시간에 주면 그 문장을 분석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희에겐 포트폴리오가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등교를 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선생님이 처음 녹화했을 때는 엄청 말을 잘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하려다 보니까 말을 아끼게 되네요. 자, 다음 이제 문장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문장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마이크 꽂혀 있나요? 네. 자,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수업 할 때 선생님이 너희가 갖고 왔으면 좋겠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 화면에 가렸지만
이게 수업 시작 전 준비물이라는 PPT입니다. 이거는 강의 자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을 시작하면 너희가 당연히 교과서나 필기구를 갖고 와야 하지만 그 외에도 공책 한 권, 영어 공책 한 권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나 남학생들은 잘 노트 테이킹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오해하고 있나요? 뭐 좋아하는 친구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노트 테이킹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선생님도 이 나이 때까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으로 안 쓰고 눈으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천재예요. 진짜 이게 사람이 손으로 써야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이 학습지를 안 주더라도 너희가 개인의 노트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특히나 우리가 등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해석하는 문제, 뭐 단어 쓰기 이런 걸 많이 내줄 건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막 빈종이에 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노트가 있어서 잘 정리하고 어떤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 노트는 하나씩 준비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무 노트여도 돼요. 뭐 이렇게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얼굴 보기 전에 꼭 영어 노트 하나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이번 강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문장 분석 그리고 문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 시도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텐션을 올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문장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문장 분석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놀라실 거예요. 만약 그 학원에 충무여중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어떻게 문장 분석을 시키는지 알 텐데 학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안 듣고 학원 가서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문 문장들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해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은 저런 게 문장 분석이구나. 별거 아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주어가 뭐지? 동사가 뭐지? 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바람인가요? 자, 그러면은 첫 시간이니까 좀 간략하게 문장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나요? 네. 영어에서 문장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뭘 것 같아요? 뭐랑 뭐만 있으면 문장이 될까요? 1형식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형식과 1형식에서 5형식의 공통점이 뭐죠? 다 뭐가 있어요? 그쵸? 다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써주나요? 잠깐만요. 자, 문장의 주어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잠깐만요. 자, 문장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시에 어떻게 끝나냐면 는, 이, 가 라고 끝나는 걸 우리는 문장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우리가 찾아서 밑줄을 긋고 S라는 표시를 할 건데 여기서 S는 뭐의 줄임말이죠? 맞습니다. subject. subject는 영어로
영어로 subject는 한국어로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밑줄을 긋고 s를 긋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문장의 주어는 보통 어디에 올까요? 그렇죠. 문장의 주어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옵니다. 하지만 뭐 의문문,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아니면 문장 맨 처음에 오지 않죠. 이거는 차차 하면서 새로운 문장 나올 때마다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S로 표시할 거고요. 자, 그럼 문장의 주어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시작을 해서 바로 동사가 안 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철수와 매일 아침 학교에 간다. 자, 여기서 나는이 주어죠. 그럼 동사는 어디 있는데? 그쵸? 간다가 동사죠. 그러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나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아까 주어는 은는이가라고 끝난다고 했죠? 동사는 기본적으로 보통 다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는 주어 뒤에 위치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V 표시를 하시는데 V는 verb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주어는 뭐라고요? 네, subject S, 그 다음에 동사는 그쵸, V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배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전치사를 우리가 찾아서 표시를 해줄 건데 전치사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분류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명사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신주어가 생기고 있거든요. 영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로 검색하다를 구글 동사로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명사와 동사는 신주어가 계속 생겨나는데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전치사를 사전에 찾다 보면은 몇 개 없어요. 한 20개에서 30개? 그렇기 때문에 엄청 효자예요. 전치사라는 게 외울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디 위에, 어디 아래, 어디로 이런 식으로 어디 즉 물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린 보통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이 전치사의 특징이 뭐냐면 전치사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애거든요. 꾸며주는 애고 살을 붙여주는 애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동명사가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동명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 배웠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우리는 소가로, 작은 괄호를 쳐줄 건데 이런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나중에 수능 볼 때 되면은 전치사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특정 동사에 항상 오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전치사 종류가. 그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치사를 이렇게 묶는 연습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쓸데없는, 그러니까 전치사는 하나의 살을 붙여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해야 될 때 너무 지문이 길어. 그러니까 너무 문장이 길어. 어디서부터 어디를 해석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사실 날려주기 제일 좋은 게 전치사예요. 좀 의미 없는 전치사. 전치사 구.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전치사 묶는 연습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수업을 하다 보면 저래서 전치사를 묶는 거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하나를 빠뜨렸는데 또 우리가 이 괄호를 언제 하냐면은 투부정사도 이렇게 괄호를 해줄 거예요. 투부정사는 뭐냐면은 to 뒤에 동사 원형. 제가 이 펜을 이걸 처음 써봐요. 이 온라인 때문에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체가 안 좋아요. 아시겠죠? 이런 글씨체 캡처해서 우리 쌤 악필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죠? 자, 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투부정사도 이렇게 to랑 동사 원형까지 묶어줄 거예요. 왜냐면 투부정사가 용법이 굉장히 많고 역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묶어주고 이 역할이나 그 용법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은 가로가 있다면 큰 가로도 있겠죠. 대가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네모나게 생긴 건 언제 쓰느냐? 우리가 접속사절 혹은 관계대명사절일 때 이걸 쓰는데 접속사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접속사는 한마디로 연결장치예요. 연결장치. 그래서 너희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접속사가 and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접속사는 총 3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3가지의 방법으로 쓰이는데, 연결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그 작은 단위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가장 그 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를 이렇게 대가로를 써서 표시를 해주려고 해요. 자, 왜냐면은 왜 이걸 해야 좋은지 우리 다음 예시 문장을 분석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자, 예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방금 간략하게 배워본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끝났습니다. 거의 집중해주세요. 노트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쓰고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은 친구 손 들어주세요. 몇 명은 있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o swim in the water because it's too cold outside 라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짧고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분석 요소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을 준비해봤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이 펜을 사용해서 PPT에 그리면서 수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이 펜 하는 게 녹화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3번째 시도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펜 인식이 안 돼서 미리 PPT에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미 완성된 걸 보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장에 밑줄이 총 4개가 그어져 있어요. 그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문장의 주어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은는이 가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I가 주어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여기 I 밑에 뭐라고 써두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I 밑에 S라는 표시를 하면 되겠죠? 주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like는 왜 밑줄이 쳐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like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요. 동사는 주어 뒤에 온다고 했고, 그리고 동사를 해석했을 때 다로 끝난다고 했죠. 그럼 나는 뭐 한다?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ike 밑에는 like 밑줄 치고 뭐라고 써두면 좋죠? 그쵸. V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동사니까. 자, 그 다음에 to swim에 소가로가 되어 있네. 왜 소가로가 되어 있을까요? 전치사? 비슷해요. 자, 전치사일 때 소가로를 한다고도 했지만 우리는 투부정사일 때도 이렇게 소가로를 한다고 배웠죠? 자, 이게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되는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swim은 수영하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동사 원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swim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가로를 쳐줬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좋아하거나 열심히 작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의 역할이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to swim 앞에 like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죠. 일반 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보통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대.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대. 자, 근데 어디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쵸? in the water. 물 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in the water는 왜 소가로가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in은 전치사죠. 무엇 안에 물결이 있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전치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까지 괄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끊어주시면 안 돼요. 더는 명사가 아닙니다. 관사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명사까지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물 속에서니까 물까지 괄호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럼 이 문장 다시 I like to swim in the water 하면은 나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어딘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쵸. 전치사 부분 in the water. 당연히 물에서 수영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꼭 필요하지 않는 문장들이 되게 있어요.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전치사를 묶어주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전치사를 해석 안 하고 넘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전치사 당연히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문장이 더 있습니다. But it's too cold outside 라는 문장이 남았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점이 하나잖아요. 점이 하나라는 거는 한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럼 한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 있어야 정상적이죠? 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는 한 개씩 있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또 밑줄이 있네. 왜 그럴까요? 보세요. apostrophe s, 점 s 보이시죠? apostrophe s는 뭐의 줄임이죠? 맞아요. 비동사 is의 줄임입니다. 주어와 비동사 is가 합쳐졌을 때 저렇게 표현하잖아. He is my boyfriend를 He is my boyfriend 이런 식으로. 그러면 is가 동사래매. 그쵸? is가 동사예요. 그럼 앞에 있는 it은 뭐예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예요. 그럼 it 밑줄 치고 s 표시하시고요. s 밑줄 치고 v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크 꽂혀 있죠? 네. 지금 위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밑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한 문장 안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힌트를 줬죠? 맞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쵸? 바로 앞에 있는 but, 그러나 라는 게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주어 동사와 밑에 있는 주어 동사 저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I입니다. 그러면은 but이 접속사니까 접속사 앞에 있는 부분부터 대괄호를 열어줘서 끝에까지 대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절이거든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절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나의 뭉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it's too cold outside. 밖이 너무 어떻대요? 너무 춥대요. 자,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는 이유는 이 문장은 짧지만 긴 문장이 나오면 애들이 위에 있는 거 했다가 밑에 있는 거 해석했다가 다시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위에 있는 절과 밑에 있는 절, 즉 원래 처음 시작되어 있는 절과 접속사부터의 절이 아예 다른 식구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그 해석하는데 헷갈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따로 해석을 해주면 I like to swim in the water. 나는 물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But it's too cold outside. 하지만 밖이 너무 춥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순서 바꿔서 해석해주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장 분석을 완료를 했는데 자,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왜 too cold outside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to는 너무 라는 부사고요. cold는 추운 이라는 형용사고 outside도 밖에 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나 형용사는 따로 표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할 때 주어 동사 찾고 전치사나 투부정사 찾아서 소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절이나 관계대명사절을 찾아서 대가로 해주는 걸 이제 기본 목표로 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로봇처럼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빨리빨리.
사실 근데 문장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예요. 왜냐면 문장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단어 뜻을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문법을 몰라도 단어만 많이 알면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어차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을 몰라도 단어를 많이 알면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문장 해석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언어를 잘하는 친구라면. 그래서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영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사실 온라인 이제 수업을 시작해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너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3학년 수업을 듣기 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 시간을 좀 더 값지게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시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무슨 그 영어 단어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친구는 우리 커뮤니티 있죠? 온라인 그 클래스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메일 주소로 단어장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같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좀 더 남들보다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값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는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꼭 단어를 많이 암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영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바라는 건 정말 그거예요. 영어 포기하지 않기. 그래서 올해 3학년 수업하는 동안 정말 영어 아무도 포기하지 않게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수업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해요. 안녕.